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가 7% 급등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덩달아 급등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AI 기업에 엔비디아의 칩이 사용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워트, 칩스앤미디어 등이 상승 중입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급속도로 성장하는 K-뷰티로 1분기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액이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화장품주의 상승세가 가파른 가운데 오늘 아이패밀리 SC, 한국 화장품 제조 등이 상승했습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아랍에미리트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한 가운데 한국의 방산과 원전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아랍에미리트 쪽에서 방공 시스템에 관심을 보이면서 센서뷰, 빅텍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하이브와 미니진의 경영권 분쟁에 따른 법원 판단이 이르면 내일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주주간 의결권 구속 계약을 두고 논쟁이 불거진 가운데 오늘 하이브가 주목받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서지안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또 내일을 준비하는 전략들 저희가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저희 방송 통해서 많은 정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 서울경제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창도 많은 활용 부탁드릴게요. 그럼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이스토리 이사 정태근 이사님 그리고 글로원 파트너스의 이성웅 이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상황 조금 전보다 더 많이 빠진 상황인데요. 1%가 넘는 1.6%대 그리고 1.3%대 하락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상황이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은데요. 먼저 이성웅 이사님께 질문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현재 낙폭이 생각보다 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우리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오늘 같은 경우 출발할 때 평소와 좀 달랐던 점은 외국인 선물 매도 같은 경우가 동시간대죠. 이틀 전, 하루 전 또는 일주일 전 이 상황을 대입을 해봤을 때 5,500억 정도의 매도 출발로 했습니다. 이 부분은 동시간대 대비해서 매도가 좀 강함을 알 수가 있었어요. 장중에 개장 한 30분 이후까지는 그 5,500억 같은 경우를 고점으로 놓고 한 4천억 정도까지 줄어드는 흐름이 나타났었는데 개장 30분 이후부터 외국인의 선물 매도가 늘기 시작했고 그다음 장중에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노조 파업 이 부분에 대한 소식이 있으면서 보합권에 있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현재 기준으로는 2.8%대까지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주 중에서 거래소 기준으로 배터리 셀 업체, 그다음에 자동차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가 약함을 알 수가 있고 코스닥의 시가총액 최상위 쪽 2차 전지 소재 같은 경우가 4%대 하락이고 그다음에 여기 더해져서 반도체 장비 쪽 같은 경우도 약세를 나타내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수급 같은 경우는 지금 화장품이라든지 오늘 이슈가 있는 전력 부분 이와 관련해서 수급이 좀 몰리고 나머지는 좀 매도세가 강한 모습입니다. 외국인 선물 기준으로는 1조 6천억 원 정도 매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오늘로 봐서는 좀 더 이상 매도가 더 강화되지는 않을 텐데 시장에 대한 무게가 내일 정도까지 좀 부정적으로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주신 그 내용 중에서 삼성전자 네. 노조 파업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파란불을 켜고 있습니다. 근데 네. SK하이닉스도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네. 이게 분명 호재가 있는 상황 속에서도 장의 영향인지 네. 파란불을 켜고 있거든요. 네. 이 두 종목은 좀 어떻게 보실까요? 두 종목에 대한 차이는 엔비디아 주가는 강했어요. 엔비디아 주가는 강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도 부정적이지는 않았는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HBM3E와 관련해서 진행이 명확하다라는 부분이겠죠.
근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아직은 퀄 테스트 단계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가의 갈림 현상이 나타나는데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원래는 이제 75,000원 이하에서는 낸드, 디램의 업황을 감안했을 때, 그다음에 1분기 실적 발표를 했을 때 우리가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2분기 때 이제 출하량에 대한 증가까지 나타나면 실적에 대한 추정치를 또 우리가 도출을 하잖아요. 그러면 부정적인 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75,000원 이하에는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하는데 오늘은 좀 프로그램 매매 영향도 있고 그다음에 예측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일도 벌어졌다 보니까 좀 주가는 약세가 나타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SK 하이닉스는 좀 다르죠. 여기에서 부정적인 부분보다는 이제 HBM3에 대한 납품 부분 같은 경우에 진행이 계속 나타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또 골드만삭스에서 우리가 HBM과 관련된 부분의 성장에 대한 점을 연간 100% 정도 한 2년 정도 가능함을 열어뒀어요. 기준 3월에 발표했던 그런 추정보다 더 상향을 한 측면이 있다 보니까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시장 대비해서 주가는 강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두 종목 잘 비교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께도 제가 지금 현재 시장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여쭤보고 싶거든요. 너무 아쉽습니다, 오늘 하루가. 어떻게 보실까요? 요즘 매일매일이 아쉬워요. 오늘만 맞아요. 그런 게 아니라 매일매일 그래요. 이게 출발점이 딱 이제 HLB 그 임상 이슈 나와가지고 CRL 요 이슈 나오게 되면서 지금 그때부터 분위기가 계속 안 좋거든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 산 넘어 산 이 얘기가 계속 생각이 날 정도로 계속 이제 분위기를 그러니까 시장 분위기에 자꾸 발목을 잡는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느낌이네요. 그래서 HLB가 점한가 두 번 가게 돼서 그때 한번 망쳤고 그리고 로이터 통신에서 삼성 관련된 보도 나오기 위해서 또 망치고 이번에는 2차 전지 플러스 해가지고 삼성전자 파업 소식 나오게 되면서 또 찬물을 끼얹고 그러니까 계속 발목을 잡고 있어요. 계속 발목 잡는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데 근데 결국 제가 이런 것들을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시장의 분위기거든요. 분위기. 그러니까 투자 심리 이런 것들인데 좋아지려고 하는데 발목 잡히고 좋아질까 하면 발목 잡히고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이 되다 보니까 조금 이제 아마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 좀 자포자기성 그런 심리 생각이 좀 드실걸요. 아마 이 정도 되면은 계속 갈 듯한데 못 가게 되고 그리고 종목별로 보게 되면 계속 하락 나오고 오늘 삼성전자 같은 2.8%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같은 경우도 하이닉스, KB금융 빼고는 전부 하락이고요.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HLB 그렇게 꾸정물 뿌려놓고 지 혼자 지금 2% 상승이거든요. 참 얄미워요. 그리고 펄어비스 4% 상승이고요. 그러니까 가는 종목이 거의 없어요. 엔캠은 7% 넘게 하락을 하게 되고. 근데 이걸 보면서 그냥 어차피 이렇게 된 거 크게 한번 출렁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안 좋은 거 그냥 다 털고 가가지고 그냥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 차라리 이 심리라도 반영되면은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좀 더 이제 아프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라리 한 방 세게 맞고 그러니까 자꾸 이제 어정쩡하게 계속 발목 잡히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될 바에는 그냥 한 방 세게 맞고 다 털고 가는 게 차라리 그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예를 들게 되면 적절한 예는 아니라 생각이 들지만 그 작년 4분기 때 아시겠지만은 양극재 업체들 재고평가서 다 털고 가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흑자선 물론 환율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그 이후보다 더 이상 나빠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안 좋은 거 그냥 다 털고 갔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렇게 되면은 방금 말씀했지만은 더 이상 나빠질 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니라 종목 장세라는 점을 계속 말씀드렸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종목별 등락 현황도 봐야 되는데 오늘 코스닥이 그동안은 하락 종목 수가 1200 종목이 안 보였었거든요. 그냥 오늘 1300 종목 다 빼버리고 그냥 여기서 그냥 크게 한번 흔들고 오늘 기왕 이렇게 뺄 거 있잖아요. 그냥 코스닥 같은 경우 2% 넘게 빼버리고 코스피 3% 다 빼버려가지고 그렇게 변동성 만들고 난 다음에 그냥 아예 그냥 더 빠질 게 없게 만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제가 방송 보신 분들이 제가 지금 무슨 소리 하나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어정쩡하게 계속 발목 잡혀서 못 올라갈 때는 그냥 재고평가선 털듯이 그냥 다 털고 가는 게 지금 낫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엔비디아가 7% 급등해도 전혀 호재가 안 먹히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시장은 호재보다는 악재에 반응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은 차라리 악재가 선반영이 되고 다 털게 되면은 이제 바닥이 잡힐 가능성이 높겠죠. 그럼 서서히 좋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시장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동의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제 생각은 그래요. 네, 이렇게 좀 시원하게 털고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재미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도 좀 시원하게 종가 베팅을 먼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성웅 이사님께 제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오늘 이사님께서 전력 섹터를 골라 오셨어요. 네. 이 AI발 전력량 증가로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이 가장 집중하는 건 이쪽 섹터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이 전력 같은 경우가 보통 뭐 소비는 계속 올라가잖아요. 네. 소비는 올라가는데 소비가 이 증가되는 요인이 좀 파급이 커질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산업의 성장은 연간 20% 정도 이상 성장이 나왔을 때 주도주군에 편입을 할 수 있는데, 전력과 관련된 부분은 이게 우리가 넷플릭스를 1시간 스트리밍 하는데 0.8기가와트의 전력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걸 GPT-3를 학습하는 데는 162시간이 필요하죠. 넷플릭스 162시간 분이 필요합니다. 그만큼의 전력 소모가 크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센터 같은 경우 기존의 일반적인 데이터 센터에서 AI가 대입이 되게 되면 전력의 소비가 50% 증가가 되게 됩니다. 그다음에 그만큼의 열도 발생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시장에서 냉각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부각되고 있고, 그다음에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뭐 변압기, 전선 이런 게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력 소비의 증가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서 이제 새로운 산업이 부각되다 보니까 사이클 같은 경우가 단기적으로 끝날 게 아니라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만약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만 발생하는 요소였다고 하면은 주가 같은 경우에 상승폭은 강하지 않겠죠. 그런데 글로벌적으로 동반해서 발생하는 부분이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일회성이 아니라 뭐 실적이 늘어나는 폭에 맞춰서 또는 그 이상으로 주가에 대한 탄력도는 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관련된 종목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어떤 종목을 챙겨볼 필요가 있나라고 하면 우리가 데이터 센터 쪽에서 중요한 거는 뭐 엔비디아의 가속기 부분, 그다음에 HBM 공정 이런 게 좀 있었다고 하면은 그와 관련해서 전력과 관련된 부분에서 지금 부각되는 뭐 LG전자의 냉각기,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삼성물산과 연결해서 뭐 액침 냉각 방식의 이런 뭐 제품들, 그런 것을 놓고 좀 중요하게 쓰일 수 있는 제품이나 소재 같은 경우에 기업들을 챙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전력에 대해서 함께 살펴봐 주셨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좀 이쪽 섹터에서 함께 살펴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종목은 유니셈이라는 종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반도체 쪽 사업을 할 때 쓰이는 스크러버라는 게 있고, 네. 이제 칠러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 중에서 칠러는 온도 조절을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열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잡는 역할을 하죠. 온도 조절 장치인데 이 부분을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어제 소식은 LG전자의 소식도 있었는데, 여기 더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냉각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제 공조 부분 관련해서 사업을 해외 기업과 추진을 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고, 이게 추진이 되는 상황 안에서 칠러 부분과 관련된 사업은 부각이 될 수 있습니다. 방식이 다른데 유니셈 같은 경우는 냉동기식 칠러 사업을 하고, 그다음에 GST라는 기업이 있는데 그 기업은 전기 칠러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TSMC 같은 경우는 전기 칠러를 선호하다 보니까 뭐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기업 또는 해외 기업 쪽을 사용을 할 거고, 냉동기식 칠러 사업을 하는 유니셈 같은 경우도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이 260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본업의 체력을 놓고도 주가 수준이 부담이 없다 보니까 오늘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목표가는 12,500원 정도 우선 제시를 하고요. 장중에 주가 변동성이 있기는 했는데 그 정도의 목표가를 놓고 진입은 가능하리라 생각이 들고, 손절가는 10,000원을 제시해 드립니다.
네, 이렇게 냉동기식 칠러에 주력하고 있는 유니샘 주셨습니다. 목표가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제가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데요. 오늘 종가 베팅 종목으로 FST 가져오셨습니다. 네. 이 반도체 쪽인데요. 최근 클라넷에 흡수 합병한 이력이 있는데 이 종목은 어떻게 보실까요? FST요? 네. 아, 제가 순간 질문을 까먹었어요. 정말 죄송해요. 아, FST. FST, 네, 여쭤보는 겁니다. 네. 일단은 뭐 그런 부분보다는 그냥 AMD 이슈 때문에 가지고 왔어요. 네. 그 개인적으로 좀 전에 이성우 이사님께서 그 액신 냉각도 말씀해 주셨는데 네. 액신 냉각도 결국 저는 엔비디아 이슈가 반영이 되고 있다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얘기가 좀 새버렸는데 요거 짧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최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조금 이제 각자 도생을 좀 하는 것 같아요. 오늘 에이징랜드도 강세를 보이는 부분인데 그건 TSMC 이슈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신냉각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도 이제 그걸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슈로 인해 가지고 최근에 상승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FSD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앵커님께 질문하신 분에 대답을 드려야지만은 그거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AMD 쪽의 이슈가 좀 더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 보니까 네. 그래서 AMD 얘기 말씀드리는 거예요. FSD뿐만 아니라 오늘 강원 칩스 같은 경우도 상승이 나오는데 그리고 어저께 뭐 솔브랜드 그렇고 동지세미캠 이런 것도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게 결국 이제 AMD 이슈 때문에 이렇게 반응이 나온 거거든요. 아시겠지만은 이제 AMD 같은 경우에 그 전력 효율 극대화된 로드맵을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잘 진행이 되고 있어요.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진행을 하게 되면서 이제 다음 세대 칩, 그러니까 엔비디아를 좀 이기고 싶은 그런 부분 때문에 선단공정적으로 이제 다음 세대 칩을 계속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들 속에서 3나노 GA 공정을 이제 적용할 거란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했었거든요. 이게 어디서 그 얘기가 나왔었냐면은 ITF 월드 2024 행사에서 그런 얘기가 직접 나왔습니다. CO입에서. 근데 뭐 예전에 젠슨왕이 그 삼성 부스 방문해가지고 웨이퍼에 사인해주면서 쓸 수 있을 거다 그런 얘기한 것처럼 리서비스일 수도 있겠지만은 어쨌든 선장 공정 쪽으로 이제 가야 되는 건 기정사실이거든요. 근데 사실인데 이 GA 공정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TSMC 같은 경우 2나노에 넘어가는 공정에 적용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GA 공정을 할 수 있는 거는 삼성전자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압축시켜 보게 되면 삼성전자 파운드리밖에 현재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수혜가 예상되다 보니까 어저께 솔브레인, 동시세미캠, 지금 말씀드린 FST 그리고 막 강원칩스 이런 거 좀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는 그래서 이 종목을 삼성전자 파운드리 이런 관점에서 일단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FST 같은 경우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 이 회사가 지금 그 펠리클 국산화를 현재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진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삼성전자가 지금 수율이란지 발열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퀄테스트 통과가 지금 이제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계속 보완을 하고 있잖아요. 그냥 아마 수율 문제를 잡기 위해서는 펠리클을 아마 사용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그러니까 미세한 먼지를 잡아내고 있지만 아마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잡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발열 문제인지 수율 문제에 조금 컷을 당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지금 TSMC 같은 경우는 펠리클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미세 공정 쪽으로 갈수록 그리고 HBM을 납품하려면은 펠리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로 지금 계속해서 몰려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3나노 같은 경우는 이제 최소한 양산하려면은 또 수율이 60%가 넘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HBM 컬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한번 가정을 해보게 된다면은 아마 이 3나노 GA 공정 이것도 상당히 쉽지 않을 거라 봅니다. 그렇다 보니까 펠리클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이 펠리클을 좀 상용화를 시키기 위해서 국내 두 기업 쪽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기업이 FST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FST와 AMD는 이런 연결고리가 쭉 있다라는 점을 감안을 좀 해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연유에서 오늘 FST를 좀 준비를 했고요. 원래 강원칩스하고 FST 둘 중에서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 보니까 그냥 강원칩스 할 걸 그런 생각도 좀 드는데 어쨌든 둘 다 이제 AMD 수혜가 되는 종목이니까 파운드리 수혜가 되는 종목이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가격 전략만 말씀을 드리면은 이 종목을 매수하게 되면은 4만 원에 한번 목표가를 설정해 보고 싶고요. 그리고 손절가는 33,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FSD 오늘 AMD 관련해서 이 종목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3,500원 이렇게 잡아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전문가님들께서 저희 종가 베팅 종목들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자, 오늘 상승했던 종목, 네. 가장 이 업종 제가 좀 컸던 거를 살펴보면 네. 아무리 봐도 액침냉각일 것 같아요. 네네. 이 뭐 LG가 아무래도 그 미국으로 지금 진출한다는 그런 호재가 있는데 미국의 데이터 센터에 네. 대량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늘 뭐 GST나 KN솔 이쪽도 상승세를 보여줬는데요. 네. 오늘 이 액침냉각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회사님은? 원래 좀 슈퍼마이크로라는 미국 기업 같은 경우가 우리 데이터 센터 쪽에 열 관리를 위해서 부각이 되어 왔었고, 그러면서 오늘 강한 KN솔 같은 경우는 총판의 역할인 부분이고, GST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전기 칠러 부분 활용도 있겠지만 핵심 냉각과 관련된 장비 같은 경우를 직접 만들어서 팔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냈었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좀 소강 상태였죠. 전력과 관련된 부분이 부각이 되었고, 그리고 나서 뭐 약간의 뒷전, 뭐 순환매의 끝단에 다시금 뭐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게 때마침 LG전자 같은 경우가 어제 뭐 주가가 먼저 강했고, 그러고 나서 장 마감 이후에 먼저 기사가 되었던 거는 이 칠러 부분의 수출, 이 부분이 단독 기사로 다뤄졌습니다. 그렇다 보니 시장에서는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기 시작했고, 오늘 시장에 왔을 때는 LG전자가 가진 방식, 그와 유사한 쪽, 공조 이런 쪽의 주가가 한 군데에서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냉각 부분과 관련된 종목들이 통으로 좀 반응을 하는 모습들이에요. 여기 더해져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부분처럼 해외 기업과 함께 기술과 마케팅 같은 경우로 나눠서 담당을 하는 부분을 또 기사에서 멘트가 나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오늘은 복합적으로 이 주가가 강함을 알 수가 있고, 이거는 일회성이 아니라 관련된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과 함께 이렇게 연결해서 좀 직접 매출을 낼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주가의 연속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런 기업들을 추려서 볼 필요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가장 화제가 됐던 액침 냉각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제가 우리 정태근 이사님께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아랍에미레이트 대통령이 한국을 네. 어제 오늘 방문 중에 있잖아요. 근데 특히 우리나라와 원전과 방산 쪽으로 관계가 아주 깊다, 저희가 이렇게 알고 있는데, 특히 지금 현재 아랍에미레이트 쪽에서 방공 시스템 쪽에 관심이 유난히 네. 많다고 합니다. 이 향후 분위기가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분위기는 상당히 좋을 거예요. 지금 이제 중동 쪽 같은 경우에 네. 방산 쪽에 제일 관심 많은 곳이 사우디, 그 UAE거든요. 네. UAE는 아시겠지만 방산하고 원전의 과거에 인연이 상당히 깊은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깊숙이 그리고 가까이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 같은 경우는 말씀 안 드려도 2009년도에 바라카 원전 수주하게 되면서 그때 당시에 원전이 또 날아갔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어떤 원전 건설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방산 쪽 같은 경우는 이미 이제 LIG 넥슨을 통해 가지고 이제 미사일 시스템 이런 것들을 이미 구매한 이력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나라 또 방산 원전도 그렇고요, 방산도 그렇고요. 특히 원전 같은 경우는 가격적인 측면에서 중국이 아무리 싸다 그래도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중국이 우리나라 원전을 못 따라와요, 가성비 측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원전이 이렇게 성과 낸 이유가 거기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방산도 말씀 안 드려도 가성비 측면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성능. 그리고 최근에 중동 쪽의 분위기가 계속해서 안 좋잖아요. 지금 뭐 동유럽뿐만 아니라 중동 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이스라엘 내전, 저는 내전이라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내전으로 인해 가지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흉한 부분들이 있어서 국방비에 대한 이슈가 아마 미국 대선이 끝나고 나한테도 저는 계속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산 이슈 같은 게 계속해서 발생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수요 소식은 있을 건데, 중요한 건 결국 금액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이거를 월급으로 비교해서 정말 죄송한데, 이번에만 400 받았다라면은 다음에 한 600, 700 받으면 정말 기분이 좋잖아요. 물론 400에서 한 450을 받아도 좋긴 하지만은 이전보다는 이렇게 늘어나는 폭이 조금 작잖아요.
이제 사회가치가 좀 괜찮네 이 정도 수준이지 600, 700 받을 때만큼의 기분은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주금 그래서 방산도 마찬가지로 봐요. 지금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방산 쪽에서 폴란드 쪽에서 수주를 너무 많이 받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이제 그 금액을 뛰어넘는 이제 수주와 그 수주 잔고를 아마 원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과연 이제 시장을 만족시킬 것인가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건일 수가 있는 것들이죠. 분위기는 아마 좋을 겁니다. 분위기 상당히 좋을 건데 단지 중요한 건 수주를 받았을 때 그 수주 금액을 과연 시장에서 만족을 할 것인가 아마 그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땐 방산주였던 방향성을 결정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방산 대장주 누가 보다도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잖아요.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지난 4월 달에 인적 분할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에 추가 상승이 좀 제한되고 있는데 그때부터 좀 힘이 좀 빠져버린 것 같아요. 빠져버린 것 같고 그러면서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수주 소식은 뭐 확정적으로 나올 수가 있겠지만은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수주 금액에 대한 어떤 만족을 시킬까 그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라면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방산주 같은 경우는 지금 관점에서는 그래서 그런 연유를 해서 중립 관점에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일단은 뭐 저가 매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접근하셔도 충분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어찌 보면은 방산보다는 지금은 우주항공 쪽이 그러니까 우주항공을 같이 하고 있는 방산 쪽을 보시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오늘 원전 방산 뭐 단기적으로 봤을 때 오늘은 빠지는 모양새였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는 좋은 그림일 것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해외 이야기를 하는 데 이어서 제가 또 여쭤보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현대차가 인도 법인을 상장을 이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르면 6월 달에 인도 당국에 서류를 제출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데요. 뭐 인도 현지 시장의 점유율이 현대차가 2위라고 합니다. 굉장히 좀 높은 그런 수치인 것 같은데 이 자동차 시장 인도에서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뭐 인도 시장 같은 경우는 현대차가 중국 시장을 철수하면서 좀 사업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시장에 대해서 개별 상장이 나올 때 그때 현대차의 주가도 반응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한편으로 생각해 볼 점은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 사업부 같은 경우가 따로 상장을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분할의 개념과 일치를 하거든요. 그랬을 때 상장 이전에는 기대감으로 주가 반응이 있을 수 있을 텐데 그 이후에는 현대차 자체에게는 좀 불리한 측면이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한 가지 부분 안에서 모멘텀으로 부각은 될 수 있는데 이게 실제 이제 인도 법인 부분, 인도 사업 부분 같은 경우가 따로 상장이 됐을 때는 그 부분의 사업을 빼서 현대차의 밸류를 계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실제화 됐을 때는 조금 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생각을 하고 보면 되겠습니다. 우선은 지금 시점에서 봐야 할 거는 이게 상장 추진을 하고 실제 상장에 대해서 확정이 되는 단계 그 과정에서는 주가의 반응이 긍정으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우선은 긍정에 대한 부분을 열어둡니다. 네, 이렇게 현대차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다음 제가 이사님께 여쭤보고 싶은 건요. 이 조선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조선 오늘 뭐 빠지는 모양새긴 했습니다만 1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내놓으면서 뭐 조선업의 슈퍼사이클이 사실상 왔다. 저희가 이렇게 봐도 되겠죠? 슈퍼사이클은 이미 수주를 보면 나온 것이고 그게 언제 반영되느냐 그게 관건인 거죠. 근데 그거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조선은 좋아집니다. 좋아지는데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상당히 무겁게 갈 거라는 거. 그거는 조금 이제 명심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는 수주 산업이라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수주가 반영되는데 시간차가 좀 크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이고, 그리고 이 그 수주가 반영이 되게 되면서 매출로 잡혔을 때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예를 들게 되면은 2022년도부터 조선주 같은 경우는 돌아선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흑자 전환되는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2022년도 같은 경우는 조선주가 그렇게 힘을 못 썼었거든요. 근데 2023년도 상반기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기대감에서 주가 상당히 잘 갔었거든요. 결국 이 얘기를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만약에 조선이 시장을 이끌게 된다는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시장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종목 말씀드릴 이렇게 말씀드려요. 종목에 영향을 주는 이슈는 제일 하단에 종목이 있고 중간에 업종이 있고 상단에 시장이 있다는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뭐
이 흑자 전환뿐만 아니라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업종 이슈거든요. 그러면은 업종 이슈보다 상대하는 게 시장 이슈인데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라면은 조선주가 실적이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 발목 잡힐 가능성도 염두를 둬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선주 간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동의를 하고요.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결국 중요한 건 이 실적이 반영이 되는 3분기, 4분기에 과연 시장 분위기가 어떨까? 그 부분 좀 뚜껑을 열어봐야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아시겠지만은 소위 돈 되는 수주가, 그러니까 우리가 LNG선 17만 3천 톤, 17만 세제곱미터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그게 이제 2억 5천만 불짜리 이제 돈 되는 수주가 2022년도 6월 달 늦어도 하나오션이 2022년도 10월 달부터 받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설계를 하는데 한 18개월 정도 전후로 걸려요. 그러면은 1년 6개월 반영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올해 하반기, 내년 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턴어라운드가 될 부분은 명확해졌는데,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좋지만 이런 턴어라운드가 반영되는 시기인 하반기 어떤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좀 중요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했던 부분도 이 하반기에 과연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였는데 이렇게 함께 참고해서 저희가 봐야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만 더 네. 붙이면요. 말그 죄송합니다. 더 아닙니다. 붙이면은 과거 조선주 같은 경우에도 2004년, 5년, 6년 그리고 7년에 대중국 관련주가 피크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결국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들도 아시겠지만은 코스피가 2000년 초반때부터 2002년부터 해가지고 대상승기를 접어들었었거든요. 저는 그 양해도 되게 크다라고 봐요. 그러면은 시장이 대상승기로 접어들게 된다라면은 그 속에 주도주는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주도주 역할을 조선주도 그때 당시에 분명히 했다라는 점. 그러니까 조선주 같은 대형주는 이런 2007년 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의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하다. 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 마지막으로 시장의 분위기가 중요하다. 이런 내용까지 정리를 덧붙여서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가 이어서 좀 여쭤보고 싶은 내용은 이 유가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앞서서 이 브리핑 내용을 다루면서 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동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뭐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의 교전 중에서 한 명이 사망한 약간 이런 좀 안 좋은 이슈가 있었는데요. 사실 이게 단기적인 내용일까? 아니면 결국에 유가로 관련된 섹터들이 잘 갈 수 있을까? 이 부분 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오늘 일단은 흥구석유, 국동유화 네. 상승 중이기는 합니다. 네. 어떻게 보실까요? 보통 오늘 움직인 개별주들 같은 경우는 중동의 이슈가 있을 때 주가 반응들이 나타나고요. 그다음에 유가 같은 경우가 지금은 한 70불에서 90불 정도의 박스권이 형성돼 있는데 박스권 상단을 넘어갈 수 있는 흐름이 나타날 때 개별주들은 반응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유가 같은 경우 어제 WTI 기준으로 유가가 3% 정도 올랐어요. 이 부분은 2일에 열리는 오펙 플러스 정례 회의에서 감산에 대한 부분을 그대로 진행을 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서 유가는 반응을 하는 모습이고, 짚어주신 부분처럼 유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부 변수 또한 지금은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볼 것은 여기에서 우리나라 정유주 같은 경우를 매수를 하느냐 그 여부인데, 우리나라 정유주 같은 경우는 정제 마진 영향을 받고 그중에서 싱가포르 복합 정제 마진 영향을 받습니다. 비용을 감안을 해봤을 때 지금의 정제 마진 수준에서는 좀 실익에 대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유가 상승이 나타날 때 우리나라 정유주 같은 경우가 지금 반응은 있을 수 있지만 추세적인 상승 같은 경우는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좀 배제를 하고 정유주를 본다라고 하면은 해외 기업 쪽 같은 경우가 상대적으로 가공 비용이 들지 않죠. 그래서 더 나은 측면을 열어두고, 개별적인 종목 쪽은 아까 흥구석유라든지 이런 종목은 그냥 트레이딩이죠. 가격대구가 났을 때 헤지 정도의 수단 또는 유가가 올라갈 때 거기에 따른 좀 반응 정도, 그 정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택의 영역으로 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유가까지 살펴봤는데요. 이렇게 기름값, 뭐 아니면은 저희 이 물가에 대해서 얘기를 좀 계속 해보자면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사님, 이 신라면이 월마트, 코스트코 이런 곳에서 메인 코너로 위치가 변경이 됐다고 네. 하는데요. 요즘 이 K-푸드, K-뷰티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농심이 2030년까지 네. 매출을 2조로 목표로 한다는데요. 이 K-푸드의 기대감,
불닭볶음면 이런 것들 비롯해서 굉장히 인기가 많은 것 같은데 저도 좀 좋아합니다.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전 매워서 못 먹어요. 전 매운 거 너무 좋아해서 매워서. 너무 맛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그거 뭐지 짜파게티랑 함께 섞어서 중화시키면 너무 매워서 못 먹을 텐데 대단하시네요. 대단하시네요. 네. 뭐 어쨌든 이게 우스갯소리를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하는 대화들이 이제는 외국인들도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 그게 결국 대중화가 됐다는 얘기잖아요. 예전에는 뭐라 해야 될까요? 외국인들이 매운 걸 못 먹어서 라면을 못 먹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분위기가 매운 걸 못 먹으면 이제 좀 약간 이제 바보가 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것도 제가 볼 때 한몫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이제 유튜브 컨텐츠, 영국 남자라는 컨텐츠가 있는데 저는 그 사람들 역할도 상당히 컸다라고 봅니다. 상당히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 보면 불닭볶음면이 뭐니 이렇게 한국 음식을 되게 많이 홍보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이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그런 컨텐츠가 되게 많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닭볶음을 먹는 그런 챌린지 같은 그런 컨텐츠도 되게 많이 나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런 것들도 하게 되면서 판매량도 늘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수주도 많아지게 되고 참 앞으로 또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또 이제 김밥 유행하다 보니까 또 김밥도 올라가잖아요. 참 정말 대단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컨텐츠 힘이 상당히 대단한 생각이 드는데 아마 이제 근데 그러면은 이제 북미, 유럽 이제 전 세계에서 이제 먹을 사람은 되게 많이 먹고 있는 상황들인데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질 거라고 봐요. 실적은 좋아질 거라고 보고 단지 최근에 단기적으로 어떤 가격적인 부담 이런 것들을 얼마만큼 빨리 씻어내느냐가 좀 관건이라고 좀 봐집니다. 그래서 일단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물론 더 갈 수도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최근에 점상가까지 가게 되면서 나와서 단기 변동성은 좀 일부 좀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농심이 어찌 보면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입니다. 위치적으로 봤을 때 조금 이제 삼양식품보다는 낮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정말 지정한 얘기지만은 이렇게 주력 매출이 이제 그 불닭볶음면 외에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농산 같은 경우는 라인업이 조금 30분보다는 좀 많은 상황이잖아요.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결국 지금 유행에 대한 인기 이런 부분이 좀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거를 만약에 빼고 보고 순수하게 어떤 매출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은 일단 현지 생산 이제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현지 생산 진행하고 있는 부분들 포함해서 캐파적인 부분에서 보게 된다면은 농심이 이번에 좀 실망시키긴 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운맛의 열풍을 이어가게 된다면은 신라면 애도 되게 맵더라고요. 뭐 불닭볶음면 정도까지는 아닌데 신라면 애도 되게 맵거든요. 그렇다면 신라면 애도 그런 매운맛 챌린지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농심을 그래도 좀 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제가 이어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소주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죠. 왜냐하면 이 네. 롯데칠성의 소주 세로가 유럽에 진출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미 일본이나 미국으로는 수출 중에 있는데 국내에서는 와 7개월 만에 무려 1억 병이 판매가 됐다고 네네. 합니다. 그러면 지금 보고 계신 이런 전체적인 시장 분위기를 봤을 때는 이 세로 어떻게 보실까요? 어떡하죠? 제 주력 소주가 아니라서 뭐라고 말씀을 드리는. 글쎄요, 뭐 특정 브랜드라기보다는 네. 어떤 이런 전체적인 K푸드와 이런 식음료 산업 네네. 요거까지 살펴봤을 때는 이런 한국의 어떻게 보면 술 문화, 소주 이런 건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뭐 그 부분도 음식료 섹터 내부에 있다는 점을 보게 된다라면은 아마 시간 좀 걸리겠지만 그 정도 저는 올 거라고 봐요. 그 중심에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롯데칠성보다는 그러니까 요새 컨텐츠를 보게 되면은 그냥 소주면 소주, 맥주면 맥주가 아니라 아시잖아요, 소맥. 이런 네. 관점에서 보게 되면은 소주, 맥주 다 팔고 있는 하이트 진로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이게 술이 이 죄악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보다는 조금 경기 불황 때 이렇게 제약주가 부각되는 경우가 상당히 좀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들을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롯데칠성하고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바닥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양반김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가 있고 BBQ 같은 경우도 가격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아마 이 주류 관련주 같은 경우도 뭐 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가격 인상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되면 그때 좀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이제 주전 가격 같은 경우 원가적인 부담이
뭐 그렇게 크게 작용하는 건 아니지만은 없는 건 아니라고 좀 저는 파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본다면 어떤 판매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게 된다라는지, 물론 해외 진출을 통해서 뭐 소주 인기나 이런 부분은 올라가고 있는 것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삼익식품이라든지 농심 신라면이라든지 이런 퍼포먼스를 보여줄 필요는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가격 인상이냐, 판매 확대냐, 이 두 개 중에 뭐 두 개 다 되면 더 좋겠죠. 둘 중에 하나 아니면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주류 관련주 같은 경우는 둘 중에 하나도 지금 부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좀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다라고 생각이, 나빠서가 아니라 음식료 섹터 내에서 어쨌든 뭐 주류도 음식료 섹터 내에 있다를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게 된다라면은 조금 시선이 우리가 그 라면이라든지 김 쪽으로 너무 쏠려 있다 보니까 저는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다시 그렇게 좀 쏠려 있는 시선들을 다시 돌려오기 위해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가격 인상이 됐던, 아니면은 뭐 삼익식품 최근에 작년 대비해서 라면 판매치가 2배 이상 증가했다라든지 이런 뉴스가 나와줘야 관심을 가지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론은 뭐다? 주류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바닥 확인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이렇게 저희 내용 여기서 정리하고요. 지금부터 마감 통시효과 어떻게 형성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상황 보시겠습니다. 현재 1.57% 하락하면서 낙폭이 점점 심화되고 있는데요. 현재 268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코스닥 상황 보시겠습니다. 네, 현재 1.47% 하락하고 있고요. 838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수급 보시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황 볼 텐데요. 현재 기관과 외국인 동반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 8천억 넘게 팔아치고 있고요. 개인은 1조 넘게 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장 마감했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분위기는 딱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현재 양시장 모두 1%가 넘는 1.64%, 코스피 1.64%, 코스닥은 1.4%대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 상승 종목이나 하락 종목들, 섹터들을 함께 살펴봐도 오늘은 액침 냉각 쪽이 좀 상승세를 보여줬고요. 전체적으로 원전, 조선, 뭐 전선 이쪽 모두 다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저희 수요일장 마감했고요. 이제 이틀 남은 목요일, 금요일 저희가 좀 힘을 내서 또 수익을 내야 할 텐데요. 자, 우리가 어떻게 대비를 해보면 좋을지 먼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성웅 이사님. 네. 오늘 장 많이 아쉽잖아요. 네네. 저희가 어떤 전략을 좀 가져가면 목요일, 금요일 좀 힘차게 마감할 수 있을까요? 시장에 하나의 단면은 수급이 돌아오는지를 좀 봐야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는 미국 시장의 반응이 중요한데 뭐 환율도 있겠고, 그다음에 어제 조금 톤이 달라진 게 금리와 관련된 부분, 물론 매파적인 발언이 있고 채권과 관련된 입찰이 있기는 했지만은 10년물 국채 같은 경우가 다시금 4.5%를 넘어가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이게 4.5%의 중요성 같은 경우가 이를 놓고 좀 하회했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성장주 반응이 나타났었고, 이를 상회하는 흐름이 있을 때는 성장주의 무게감이 좀 가중되는 면이 있었다 보니까 이 지표를 통해서 우리나라 시장 수급까지 연결해서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시장은 특히 좀 금리 반응이 있는 시장에서는 미국 시장도 그렇지만은 우리나라 시장도 실적 위주의 종목들 쪽으로 반응을 많이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1분기에 실적이 좋았던 화장품, 그다음에 여기도 전력기기 이런 쪽 같은 경우에 반응, IT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이러한 반응들이 연속될 수 있음을 우리가 인지를 하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시장에 대한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 이사님께도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 뭐 오늘 저희가 시장이 좀 아쉬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기는 했는데, 그렇다면 저희가 내일은 어떤 섹터들 좀 주목해 보면은 좋을까요? 내일 쪽이요? 내일 쪽 같은 경우에 글쎄요. 일단 이슈가 먹힐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무슨 말씀 드리려냐면은 일단 내일 이제 22대 국회가 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상자산 관련된 논의를 좀 시작할 예정이고, 그리고 요거는 가능성이 있겠네요. 가상자산 이런 이슈도 있고요. 그거 플러스 해가지고 지금 이제 애플의 비전 프로가
이제 WWDC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국내에도 발표 예정이라는 소식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LG노텍하고 BH하고 이런 쪽으로 오늘 종가공약술 차라리 그걸 할까 그랬네요. 갑자기 또 후회가 되네요. 후회되는데 그래서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애플 관련주도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같은 시장 분위기면은 글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조금 뭐 애플 관련주도 조금 짧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방금 말씀드린 가상자산 같은 경우도 순환매에 의해서 좀 짧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플러스 해가지고 일단 강원칩스 같은 경우 오랜만에 좀 추세가 돌아서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강원칩스 같은 경우도 강원칩스뿐만 아니라 그 삼성전자 파운드리 관련주 조금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쪽도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할 게 많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도 할 만한 게 있다는 게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투자 심리, 그러니까 수급도 중요하고 대외 이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한데 결국 지금이 지수 대형주 장세가 아닌 종목 장세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을 해보게 된다면은 시장 분위기가 중요할 것 같아요. 결국 투자 심리가 중요하다고 봐지는데 조금 바닥 심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종가에 지금 보니까 코스닥 기준으로 하락 종목수가 1179 종목인데 차라리 뺄 것 같으면 그냥 1300 종목에 하락 종목수 나와가지고 시원하게 뺐으면 좋겠어요. 뭐 개인적인 희망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고평가선 털어내듯이 그냥 이렇게 다 털어내고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뭐 공략해야 될 섹터, 관심 가져야 될 섹터도 중요하겠지만은 결국 그 이전에 저 개인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시장의 투자 심리. 요게 좀 빨리 좀 바닥을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어떤 사견도 덧붙여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구체적으로 내일 저희가 좀 시장에서 상승할 만한 것들을 그래도 살펴볼 것들이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나름 긍정적인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이사님께 네. 여쭤보고 싶은 거는 네. 이 와중에 좀 저희가 화장품 섹터를 보면 어떨까? 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이 중소기업, 한국 화장품의 그런 중소기업들의 수출이 30%가 상승했다고 합니다. 네. 뭐 나름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요. 중국, 미국, 일본 순으로 네. 이 수출이 높다고 하는데 사실 올리브영도 일본에 이 법인을 이미 진출을 했다. 이런 네. 이슈도 있는 상황 속에서 네. 나름 조금 기대가 되는 섹터이긴 합니다. 네. 전문가님 어떻게 보실까요? 실적에 대한 부분은 1분기에 좋았어요. 기대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실리콘투란 기업의 실적도 좋았고 그다음에 기존이랑 구조가 좀 바뀐 게 이 소비 구조 같은 경우에서 아까 말씀해 주신 외국인 관광객이 올리브영 쪽에 소비가 늘었고 그다음에 다이소에 입점한 화장품 같은 경우에 소비도 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카테고리의 변화에 부합하는 기업들을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1등주는 실리콘투입니다. 지금 상황 안에서 실리콘투고 지금 계절성이 있는 거는 선블록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 다이소에 입점한 기업들 뭐 토니몰이라든지 에이블 CNC 이런 기업들 군으로 함께 살펴보면 되겠고 우리나라가 중국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을 상위권으로 가지고 가고 그랬을 때 아마 아모레 퍼시픽 같은 경우가 시가총액 5위권 이내까지 들어왔었죠. 지금 북미 시장이 그 역할을 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 북미 시장 매출에 대한 기여도가 올라오는 기업들을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두 분께서 이렇게 상황 정리를 해주셨고요. 오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정태근 이사님과 또 이성욱 이사님 모셨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저희는 끝으로 오늘의 핵심 만나보고 올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유니셈이었습니다. 전력 수요 급증 속에서 수혜가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12,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0,0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다음 종목도 만나볼게요. 네, 다음 종가 베팅 종목은 FST였습니다. 이 삼성전자의 수요 확보 속에 동반 성장이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목표가는 4만 원, 그리고 손절가는 33,500원으로 잡아주셨습니다. 네, 다음 승부주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증시8 오늘의 승부주 유창희 전문가님의 종목은 일진전기였고요. 김성규 전문가님의 종목은 AP 시스템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수익률도 살펴볼게요.
네, 먼저 유창희 전문가님의 일진전기 매수가 29,050원인데요. 수익률은 4.13% 보여주고 계십니다. 네, 다음 김성규 전문가님은 AP 시스템 보여주셨는데요. 매수가 28,400원에 수익률 0.88% 보여주셨습니다. 네, 오늘의 승부주는요. 내일 아침 증시 8회에서 마저 수익률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렇게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가치와 상승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